현대차 공장 생산성 이야기는 많이 해드렸죠. 심지어 쉐보레랑 르노코리아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유일하게 쌍용차 공장 실태를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평소랑 조금 다른 자료를 볼까 해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공장 생산성은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생산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HPU라고 합니다. 오늘은 UPH를 볼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1시간에 자동차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시간당 자동차 생산 대수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현대차부터 볼까요? 생산성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다는 엘라베마 공장은 68 UPH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평균 68대를 만든다는 거죠. 현대차 울산 공장은 45 UPH, 광주 공장도 45 UPH로 엘라베마 공장보다 뒤처졌습니다. 그럼 쌍용차는 어떨까요? 쌍용차는 이 자료가 양날의 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긴장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걸 잘못 활용하면 토레스도 완전 끝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쌍용차가 토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걸 갖추면 현대차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까지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쌍용차는 공장 생산성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쌍용차 노조가 눈물에 호소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절실하다고 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장 생산성부터 숫자로 된 자료를 공개하고 이걸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고 이 정도로 끌어올리면 국내 공장 중 몇 위에 해당한다, 이런 성과 위주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쌍용차 공장은 아직도 최신 자료가 없습니다. 진짜 찾고 찾다 보니까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무려 10년 전 자료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코란도시, 체어맨 H랑 W, 로디우스, 렉스턴 W, 코란도 스포츠 이런 차들이 생산될 때입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공장 설비는 달라진 게 없어서 10년 전 자료라도 한번 볼까 해요. 일단 조립 라인은 당시 3개였는데요. 세계 조립 라인 평균을 보면 시간당 생산 능력은 평균 33 UPH,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차는 평균 27 UPH였습니다. 쌍용차 규모를 생각하면 그렇게 뒤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죠. 최근에도 비슷한 자료가 하나 공개됐습니다. 토레스 생산량이 공개됐는데요. 시간당 22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쌍용차가 주간 2교대를 할 때 총 17시간 근무를 했거든요. 단순 계산해 보면 하루에 370대 정도를 생산하는 거죠. 한 달에 주말을 제외하면 영업일이 22일 정도 되니까 토레스 한 달 생산 능력을 8140대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생산 능력을 나타낸 숫자라서 실제로 이 정도로 많이 생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치면 7000대 이상은 생산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 정도면 토레스가 진짜 이 크기의 SUV 시장은 제대로 잡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시간당 생산 대수도 현대차랑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고요. 한창 현대차가 증산 때문에 노조랑 충돌할 때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모하비, 그랜저, 팰리세이드의 생산량인데요. 이때가 소렌토 수요도 늘어나고 반도체 대란도 시작될 때쯤이었거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 공장이 포화 상태이기도 했고요. 생산 설비 규모가 빠듯하고 오래돼서 잘 팔리는 차 생산을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가 혼합 생산 라인을 최신화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자료를 보면 모하비 월 생산량이 1700대, 그랜저는 9000대, 팰리세이드는 6240대였습니다. 모하비 판매량이 적어서 그렇다 치지만 그랜저랑 팰리세이드 판매량을 보면 토레스 생산량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마침 토레스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누군가요? 스포티지랑 소렌토 사이에 있으니까 이 둘이겠죠. 스포티지랑 소렌토 둘 다 대기 기간이 18개월 이상입니다. 투싼도 12개월 이상이 걸리고 산타페도 내연기관 모델은 9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모델은 무려 16개월 이상이나 걸립니다. 이 소리는 뭔가요?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참전국도 늘어나는데 출전할 병사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쌍용차한테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문제는 이게 토레스의 최대 생산량이라는 거겠죠. 쌍용차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토레스는 평택공장 1라인에서 생산됩니다. 여기서 티볼리랑 코란도도 홀류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당 22대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사전계약 대수랑 소비자들 반응을 살펴보고 1일 생산량 대수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뭐다? 반응이 좋으면 토레스 생산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인기가 없는 코란도 생산량을 줄이면 충분합니다. 토레스 생산이 원래 예정보다 늦어진 겁니다. 프로토타입 테스트카랑 전시차를 먼저 생산하고 반도체 공급 대란도 계산을 해서 6월로 미뤄진 거라 하더라고요. 지금은 생산이 빠른 차가 잘 팔릴 수밖에 없죠. 이미 현대기아차는 대기 기간이 포화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이 차들을 계약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이 중에는 실제로 차를 사기 위해 계약한 사람도 있고 대기 기간 때문에 2차 저차 계약을 걸어둔 허수도 존재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잠재 고객이거든요. 토레스가 상품성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은데 대기 기간도 거의 없대요. 그러면 이 수요를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현대기아차도 긴장감 있게 주시해야겠죠. 확실히 뭔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제가 좋은 소리만 하진 않죠. 생산성만 갖춘다고 해서 토레스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레스의 성공과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까지 이끌려면 쌍용차도 그렇고 지금 인수전의 중심인 KG그룹도 그렇고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 단위를 토레스에서 회사 단위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레스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상품성은 기본이고요. 가격대를 좀 심하게 말하면 여우같이 책정했으면 합니다. 크기 제어는 정식으로 공개되면 알겠지만 일단 투싼이랑 스포티지에 가깝다고 가정하면요, 자동 변속기 모델을 기준으로 깡통 모델 가격을 투싼이랑 스포티지 시작 가격 아래로, 풀옵션 모델도 투싼이랑 스포티지 아래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차를 살 때는 합리적인 중간 옵션을 따지지만 기사나 영상을 볼 때는 깡통하고 풀옵션 가격이 기준이 되고 이게 여론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출시 초반부터 스포티지보다 비싼 토레스, 정신 못 차린 쌍용차, 이런 이미지를 갖고 가기는 싫을 거 아니에요. 만약 차체 크기가 산타페나 소렌토에 가깝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범위 자체를 현대기아차보다 낮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스포티지 또는 소렌토보다 비싼 토레스라는 타이틀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됐으면 시장 반응 확인이 충분히 될 겁니다. 이 반응을 확인하는 동안 다음 파생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전 계약까지만 봐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정식 출시 전까지 사전 계약을 받을 거고, 티저 이미지도 한 번 더 공개할 거고, 정식으로 사진이랑 영상도 공개할 거고, 광고 영상도 공개하고, 출시 행사도 하고, 출시 전후로 시승 행사도 할 거잖아요. 초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만 5번 이상이라는 거고, 그중 숫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건 2번이죠. 사전 계약이랑 실제 판매량이요. 그럼 거의 한 달에서 2달 내에 객관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이 기간 동안 쌍용차 내부에서는 다음 차 계획을 빠르게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쌍용차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아예 새로운 신차를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KG그룹이 인수를 마친 이후에 개발 자금이 마련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죠. 이 둘 중에 가능한 걸 빠르게 논의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는 2달 전후로 개발 계획하고 출시 시점을 빠르게 잡고요. 왜냐면 어차피 곧 친환경차 판매량으로 정부가 자동차 회사한테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쌍용차가 준비를 했든 안 했든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창 인기인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전기차로 바로 넘어갈 것이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시겠지만 하이브리드는 쌍용차 입장에서 처음부터 새로 개발해야 하는 거죠. 반면 전기차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어디? 비아디죠. 쌍용차랑 비아디는 협력 관계입니다. 비아디 성장세가 무섭죠. 최근에 700km를 가는 전기차를 4천만원대로 출시했고 자동차 업계 시총 3위까지 기록했습니다. 이건 테슬라랑 토요타 바로 다음이고 폭스바겐, 벤츠, BMW, GM, 포드보다도 높은 겁니다. 비아디가 활용하기 좋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겁니다. 5회사인 비아디가 시안춘천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사업에 진출한 거잖아요. 이 말은 결국 배터리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거고요. 배터리를 어떻게 설계해야 자동차에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도 충분히 안다는 소리입니다. 중국 시장을 포함하면 LG엔솔 바로 다음 3위가 비아디고, 중국 시장을 제외해도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회사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쌍용차가 다른 회사를 이용할 때라고 봅니다. 토레스에 최적화된 배터리 설계가 가능한지, 성능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거 다 따져보고요. 비아디는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원자재 공급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지금 주요 원자재 의존도가 중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살려서 배터리 원가도 낮추고 전기차 평균 가격도 쌍용차가 낮춰버리면 국내 시장만큼은 판매량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가격 경쟁력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닛산 사쿠라, 쉐보레 이코넉스 EV, 심지어 실버라도 EV도 시작 가격이 저렴합니다. 마침 이쪽 시장이 비어있기도 하죠. 스포티지랑 소렌토급 전기차가 없고 아직 이 정도 크기의 SUV는 예정된 전기차 신차도 없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처럼 비어있는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라는 겁니다. 토레스는 어차피 완전 새로운 신차니까 이 신차 효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거고요. 연식 변경한다고 맨날 배치 추가하고 티볼리 아머 같은 걸 내놓는 시장이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노조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노조가 절실하다고 했으니까 확실한 방법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쌍용차 노조가 이미지도 개선하고 회사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숫자로 된 데이터와 성과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들이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생각해볼까요? 너무 간단하죠?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아닙니다.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공장 장비도 오래됐고 노조 주장에 따르면 일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아서 코피도 터지고 그런다면서요. 이런 거 오케이,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비판을 받는 이유는 뭔가요? 월급을 올려주고 성과급을 달라는 주장에 대한 명분과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명분과 근거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노조가 쌍용차랑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보도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낸다고 상상해볼까요? 데이터 산출 결과 토레스 출시 이후 쌍용차 평택 공장의 생산 능력은 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자동차 공장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며 노사가 회사를 위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이로 인해 작년 대비 판매량이 이만큼 올랐고 상승한 매출이 이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 매출 상승으로 인해 적자 폭은 이만큼 개선하는 데에 기여했으며 우리 평택 공장의 생산성은 글로벌 자동차 공장과 비교해도 우수한 수준이 됐음을 숫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장의 설비가 많이 오래됐습니다. 사측에서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면 공장 설비에 빠르게 투자해 주시고, 특근을 하는 노조원들, 그 중에서도 생산성이 뛰어났던
차종이나 라인을 구분해서 해당 노조원들에게는 성과급 지급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금 협상의 경우 회사 적자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합리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적자가 완전한 흑자가 될 수 있도록 공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쌍용차가 성과급이고 뭐가 없대요. 이러면 진짜 욕을 먹는 건 노조가 아니라 쌍용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노조가 원하는 이미지 개선도 하고 여론도 등에 없고 동시에 쌍용차도 생산성을 개선해서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매출도 올리고 적자 폭도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는 최대한 빨리, 특히 노조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숫자로 된 자료를 하루라도 빨리 산출해서 지금 현황과 앞으로의 성과 목표를 제시해줬으면 합니다. 쌍용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경영 부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노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꼭 알았으면 하고요. 토레스가 참 고마운 차인 게 이 차 덕분에 죽어가던 응원 여론이 조금이나마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에디스 모터스 때 인수 절차가 무산된 것도 어느 정도 동정 여론이 생겼고요. 지금은 다행히 재무 상태가 괜찮은 회사가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성장 폐지 위기도 한번 벗어났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토레스한테도 생산성이라는 무기가 있고 조건만 갖추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쌍용차가 잘 돼야 국민들 세금이 안 들어갑니다. 현대기아차 외에 좋은 선택지가 있다는 건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니까 충분히 고민 후에 출시와 경영을 이끌어 가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추고 나온다면 말리부와 SM6가 출시됐을 때처럼 현대차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